제레미의 신나는 문법 7번째 시간입니다. 추석도 지났고요. 이제 본격적인 중간고사 시즌이 시작이 됐죠. 지금 고3 수험생들은 수시원서 다 썼을 거고요. 이제 또 2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중간고사 먼저 잘 치르고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까지 좋은 결과를 받아서 한 학년을 잘 마무리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나긴 부정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이야기도 해야 될 게 많은데, 자, 일단 투부정사의 세 번째 파트 3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부사적 용법, 우리 첫 시간에도 배웠지만 부사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한다. 일단 1강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물론 부사는 부사끼리 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문법 공부할 때 그냥 그런 개념보다는 우선적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해준다 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두는 게 이해가 더 편할 겁니다. 자, 그 부사적 용법은 지금 보시다시피 목적, 감정, 판단, 결과, 형용사, 수식, 조건 무려 6개나 있어요. 앞서 배운 명사정법이나 형용사정법은 아주 간단했던 거에 비해서 부사적용법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요. 독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필수적인 문법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사정법 하나씩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적이 있어요. 자,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I save money. 나는 돈을 저축합니다. To buy a car. 자, 차를 사기 위해서. 자, 차를 사려고 내가 뭐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돈을 세이브하고 있죠. 저축하고 있죠. 자, to buy라는 투부정사가 save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중에 목적. 자,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끼리 줄여서 얘기합시다. 줄여서 부목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이 부목이란 말은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I save money. 나는 돈을 저축합니다. 차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부목은 해석이 중요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해주면서 이렇게 동사를 수식해주면은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to buy는 우리가 같은 말로 in order to나 아니면은 so as to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in order to buy, so as to buy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갈게요. 감정. 자, I'm glad. 나 기뻐요. 왜? To buy a car. 차를 사게 돼서요. 자, 이번에는 차를 사서 뭐하다? 그렇지. glad 하대요. 기쁘대요. 자, glad는 형용사죠. 형용사니까 당연히 부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 중에서 glad라는 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줄여서 부감 이렇게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판단으로 갈게요. You must be happy to see her. 너는 행복한 게 틀림없다. To see her. 그녀를 봐서. 뭐 그녀가 여자친구가 되겠죠. 뭐. 자, 그녀를 to see 해서 뭐하다? 해피하대요. 자, 이번에도 역시 to see라는 투부정사가 happy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위에 거랑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형용사 앞에 뭐가 있어? 자,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must가 있죠. 너가 그녀를 만나서 행복한 게 틀림없다. 이렇게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있으면은 무조건 부사정법의 판단, 줄여서 부판이라고 합니다. must 외에도 약한 추측의 may나 더 약한 추측의 might 같은 것들이 나와도 역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세 개의 조동사가 안 들어가도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인 것만 하나만 얘기해 준 거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사에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결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I was born to be a killer. 자, 뭔가 무시무시하죠? 자, 나는 태어났대요. To be a killer. 자,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아까 배운 목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태어났다 살인자가 되기 위해서. 자, 말이 될까요? 과연 누가 살인마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해석이 됩니다. 자, 이거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태어났다. 그 결과 살인마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를 결과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뭐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뭐 살인마가 될 수도 있고 뭐 대통령이나 의사나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뭐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자가 말씀하신 성악설을 믿는 편이긴 한데, 자, 인간은 원래 태어나기를 나쁜 놈으로 태어났는데 잘 가르치고 키워서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인간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배우지 못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마도 나오고 사기꾼도 나오고 나쁜 흉악범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다시. 그래서 나는 태어났다. 그 결과 뭐가? 살인마가 되었다. 얘는 결과입니다. 자, 이 결과라는 용법은 찾기가 참 쉽진 않아요.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예문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My dad lived to be 뭐 90 years. 자, 이런 예문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만약에 아버지께서 사셨다 90세가 되기 위해서 목적 해석하면 말이 참 웃기죠. 뭐 90세가 되기 위해서 사셨다면 91세가 되면 뭐 자살하셔야 되나? 말이 안 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사셨다 그 결과 90세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사주동법의 결과는요. 보통 문법책에는 무의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인생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be born, 태어나고 grow up, 자라고 live, 살고 이런 인생동사,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투부정사 문장은 무조건 부결, 부사주용법의 결과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는 목적, 감정, 판단, 결과 이 네 가지만 알아두셔도 좋긴 한데 요즘에는 뭐 형용사수식이나 조건도 간혹 나오긴 하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라면은 당연히 6가지 용법을 다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자, This book is easy. 이 책은 쉽대요. 뭐 하기에? 읽기가 쉽다. 자, 이번엔 to read라는 투부정사가 easy라는 형용사 꾸몄죠. 자, 아까 감정이나 판단이 똑같은데 사실 easy라는 건 감정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 형용사 수식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부형이라고도 해요. 간단하죠. 자, 마지막 조건 볼게요. 자, 조건은 to see her in person. 자, 그녀를 직접 보게 된다면은 you'd like her. 너는 그녀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자, 조건은요,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요. would like her. 조건은 말 그대로 뭐뭐 한다면이라기 때문에 가정법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would라든가 아니면은 could라든가 아니 원형으로 뭐 will이나 can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동사가 붙었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조건 줄여서 부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투부정사의 부사동법 6가지가 있어요. 이 6가지는 반드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구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방 배웠던 이 바로 부결, 결과적 용법과 그리고 부조, 조건 같은 것들을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사는 인생 동사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결과, 그리고 주절에 주인절에 would나 could나 will can 같은 조동사가 나오면은 부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중3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파트는 목적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in order to나 so as to. 뭐 나중에 부사절을 얘기할 때 뭐 in order that, 뭐 so that 구문 같은 거 다시 배울 텐데, 아무튼 목적, 부목이라는 이 줄임말은 앞으로 제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이 될 것이고, 요거 하나만 잘 알아둬도 앞으로 써먹을 게 4-5가지는 더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사적 용법까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지금 선생님 강의에 초부정사만 5강부터 7강까지가 기본적인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부사적 용법, 뭐 형용사적 용법 잘 구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종종. 자, 그럴 때마다 이 동영상 강의를 활용해서 꼭 반드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강의했던 문장의 형식 파트 1, 파트 2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간단한 15분짜리 동영상 강의는 문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 개념만을 얘기해주고 있는 수업입니다. 때문에 이 수업조차도 이해를 못하시는 학생들이 있다면 앞으로 학교 다니기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좋은 점수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고사 시즌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생 그 시험 범위가 뭐 이번 9월달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뭐 18번부터 45번까지 다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뭐 뒤에 작문 독해 빠지고 그 도표, 그래프 문제 이런 것들 빠진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잘 이해가 안 가거나 꼭 선생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문제가 있으면은 댓글로 9월 모의고사 몇 학년 거 몇 번 문제를 수업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제가 다음에는 다른 파일을 가지고 1학년이나 2학년, 뭐 지금 3학년은 사실 내신 준비하는 학생이 없겠죠. 거의 수시 준비하니까. 자, 고1, 고2, 9월달 모의고사에서 핵심되는 문제들, 가장 어렵거나 출제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요. 여러분의 따봉과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널리 전파해서 빨리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